안녕하세요. 균의 소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 성격대로 해라. 제목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격대로 해라.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성격이 어떤지를 알아야 내 성격에 맞는 영어 학습을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책을 안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책을 제 페이스북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만난 학생들에 대해서, 또 만난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예를 들면 아이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 유형이 다름을 알고 나서는 공부하는 교재, 숙제 내주는 양, 복습하는 방법, 저와 수업하는 스타일, 이걸 다 싹 다 바꿔줬어요.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도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인지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려줬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의 학습 진도도 빨리 나가지만 학습의 완성도도 좋아졌고, 학교에서 수업에 대한 호감도도 올라갔고, 학습에 대한 다양한 긍정적인 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저 역시도 다양한 교재들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죠. 다른 책들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런 식으로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특이한 점이 첫 번째 장이 스타트예요. 성격이 뭐고, 성격 유형이 뭐고, 검사는 어떤 거가 진행이 된 거고, 두 번째로 챕터 2가 드디어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세 번째가 성격 유형별로 어떤 학습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고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부록의 부분에 보면 MBTI 성격과 디스크 성격 유형에 대한 참고표도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어 공부 성격대로 해라라는 이 책은 성격 유형을 MBTI라는 검사 도구로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MBTI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MBTI라는 것은 어떤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예를 들면 MBTI의 앞에 두 개 MB는 이 검사지를 성격 유형 검사지를 만든 두 분,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두 분의 앞 글자를 딴 거죠. 두 분의 관계는 모녀지간이라고 합니다. 엄마와 딸이죠. 그리고 T와 I는 Type Indicator. 그래서 MBTI는 Myers-Briggs Type and Indicator, 이런 단어들의 첫 글자를 딴 거죠. 개발이 된 거는 미국에서 1962년도에 검사지가 나왔고요. 이 마이어스와 브릭스 두 모녀는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됐냐면, 미국의 이혼율이 50%를 넘어서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혼을 많이 할까? 10쌍 중에 5쌍이 이혼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100명이 결혼하면 50명은 이혼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30%를 넘은 지가 오래됐죠. 왜 이렇게 이혼을 할까 하고 봤더니 성격 유형이 다르더라. 즉, 똑같은 상황에서 부부가 다르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나와 성격이 조금 다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서로를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같은 상황에서 나랑 성격이 다르네? 헤어져야지. 이렇게 됐나 봐요. 살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녀는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1962년도에 세상에 이 검사지를 내놓으면서 대단한 변화를 일으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90년도 6월달쯤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 MBTI 연구소라는 기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급, 중급, 고급 강사 과정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저 역시도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요.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 검사와 좀 비교를 하자면 애니어그램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도 되게 다양하고 협회도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도 되게 협회마다 다른데 MBTI 성격 유형은 한국에서 한 기관에서만 관리 운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MBTI라는 성격 유형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 중에 대표적인 성격 유형을 16가지를 정리를 하셨어요. 물론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16가지로 사람의 모든 성격을 다 확정 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대표적인 성격 유형이라는 것은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니까 분류를 이제 해놓은 건데 참고적으로 저는 그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ENFP라는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디스크로 얘기하면 사교형에 속하는 성격 유형인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격별로 아이들이, 성격별로 선생님들이 다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진행되는 스타일이나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특히나 영어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4가지의 다른 영역들이 독립적으로 다 완성이 되어야 언어로서 습득이 가능한 건데 예를 들면 말하기와 듣기는 학습의 완성도가 계단식입니다. 성장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또 정체를 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또 정체했다가 상승하는 이렇게 계단식의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바로 말하기와 듣기라고 하면 반면에 읽기와 쓰기는 가파른 증가곡선, 즉 비례식으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증가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하기와 읽기 그리고 듣기와 쓰기는 학습 방법이 달라야 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려면 개인별 성격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아이들마다 성격 유형이 다르고 저와 같은 스타일의 외향적인 아이들 다루는 수업 방식과 숙제를 내주는 방식 그리고 저와 성향이 좀 다른 내성적인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성적이면서 또 성격이 나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될지 그리고 그 영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학습을 어떻게 시키면 더 효과적인지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매우 효과를 크게 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만나는 선생님들, 아이와 함께 만나는 부모님들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격 유형을 서로 안다면 갈등이 그만큼 사라지고 효율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내 성격 유형이나 아이의 성격 유형을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주변에 MBTI 강사 과정에서 자격을 취득한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성격 유형을 알아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핸드폰에서 앱을 통해서 MBTI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개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재미삼아 만들긴 했지만 그 앱들이 신뢰성이 혹은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그런 앱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이제 앱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면 검사를 해보는데 왜 이런 질문이 나왔지? 라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즉 영어로 구성된 질문을 그냥 직접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뜻을 모르는데도 그냥 대답을 하게 되는 이런 오류들이 많이 좀 발생이 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르게 갖고 있는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학습 방법을 달리 가져가라라는 게 포인트예요. 되게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격 유형을 서로 알고 서로의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그거를 이제 학습으로 가져가는 거죠. 성장하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성장하신 어른들도 학습의 어떤 방법을 달리 가져갈 수 있고, 혹은 성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더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비슷한 주제일지 모르겠는데요. 두뇌 성격이 아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책입니다. 영어 공부를 성격대로 하라는 말보다 더 강한 느낌의 제목이죠. 이 책에는 아이의 그 우뇌적 성향과 좌뇌적 성향이 다른 스타일의 아이들, 그리고 부모의 두뇌 성격이 아이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의 두뇌 유형, 우뇌가 더 발달이 됐는지 좌뇌가 더 발달이 됐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두뇌 성격이 아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양육이라는 거는 누가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흔히들 첫 아이를 마루타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가 몇 살이든 간에 그 두뇌 발달 또 두뇌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좀 더 기대해 주시고 토요일 날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 말복이라고 하는데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